본 교과는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캠퍼스 전자정보통신과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챕터 6으로 지난 앞서 했었던 실험에서 로컬 서버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제 KT 서버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연결 방식에 따라서 중에 하나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서버하고 컨트롤 모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다이렉트 방식의 네트워크 구성상에서의 IoT 디바이스 제어 실습에 관련된 학습을 진행할 것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의 실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 KT 서버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개요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통신 프로토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한 실험인 LED와 그 버튼을 이용해서 인풋 디바이스, 그러니까 센서 모듈과 그 다음에 컨트롤 모듈에 대한 제어 실습하고 센싱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동시에 연동하는 그 실습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먼저 KT 서버 와이파이 다이렉트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개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네트워크 구성도, 그러니까 와이파이 다이렉트 네트워크 구성도에 대한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KT 서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보드는 이제 와이파이 인터넷망에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무선으로 AP를 접속을 통해서 인터넷망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제 KT 서버까지 접속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버하고 이 레오보드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네 가지 구성 요소인데 이제 시스템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디바이스 아이디, 그다음에 태그 아이디, 데이터 이렇게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디바이스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저번에 로컬 서버 할 때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제 고유 아이디가 될 거고요. 태그 아이디는 내가 지금 로딩하는 그 팜웨어에 해당되는, 즉 센서 모듈인지 컨트롤 모듈인지 그거에 대한 이름표 태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실제 송수신되는 데이터, 뭐 센싱 됐으면 센싱된 데이터, 컨트롤 명령이면 그 명령 데이터,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맨 앞에 EST 시스템 아이디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KT 서버를 통해서 KT 서버를 사용하려면 이제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이제 KT 서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KT가 속해져 있는 네트워크망이 있고 우리가 학교에 있는 학교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학교망하고 이 망하고 KT망하고 학교망 사이를 연결하기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접속을 하거든요. 이 게이트웨이 역할은 뭐냐면 망과 망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이디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서? 이 KT 서버 쪽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갖다가 여기 첫 번째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시스템 아이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1, 2, 3, 4, 4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KT 서버에 접속해서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하는 과정 중에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이름 정해주시면 되는 거고, 태그 이름도 마찬가지로 센서 모드, LED 모드이든 뭐 푸시 버튼 모드이든 그런 모듈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그 이름표를 갖다가 만들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패킷 구조를 갖다가 이제 전송하고 수신받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로컬 서버를 사용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KT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오보드가 있죠. 레오보드가 있는데, 이 레오보드에서 KT로 전송할 때는 send data라는 함수를 썼었잖아요. 그 다음에 KT에서 받을 때는 여기 리시브였죠. 마찬가지로 여기 KT 서버를 사용할 때도 똑같은 send하고 receive가 있게 되는데, 함수 이름만 좀 바뀌어요. 여기서는 이제 KT 서버를 사용할 때는 뭘 쓰냐면 send data라는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그 안에 보시게 되면 핀에서 디지털 값을 읽어드려서 이 데이터를 태그 아이디랑 데이터를 인자로 send num data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면 패킷이 만들어질 거고, 그 패킷이
것을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역할까지 얘가 다 해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아두이노 레오보드에 그 업로드할 파미어에는 안 보여요. 함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함수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파미어 맨 윗부분에 보게 되면 라이브러리들을 추가하게 돼 있죠. 그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있는 멤버 함수예요. send 언더바 num 데이터라는 함수를 보게 되면 되게 많은 인자들 이 태그 아이디랑 벨 두 개 인자를 받아서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뭘 하냐면 send num data, im 언더바 send 언더바 num data는 그 API 라이브러리를 또 호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 보면은 여기 부분이 바로 뭐예요? 패킷을 만드는 그 코드예요. 패킷을 만들어서 그걸 전송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단지 어느 부분만 이쪽에서 한다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함수가 실제 KT 라이브러리랑 API 함수에서 사용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성이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나는 무슨 함수만 쓰면 돼요? 이 함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내가 무슨 인자만 넣어주면 돼요? 태그 아이디랑 내가 전송할 데이터 이것만 인자로 넣어주면 패킷이 만들어져서 KT 서버로 전송이 되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더 깊게 하고 한다면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 내가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니니까 우리는 주어진 함수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리시브 될 때, 수신됐을 때의 것을 보는데, 전에 로컬 서버 쓸 때는 리시브 데이터라는 핸들러라는 함수에서 리시브 데이터라는 함수를 자동 호출해서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름이 약간 달라요. 여기 보시면 객체에 대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요. 근데 이 함수에 보면은 그 함수 내에서는 요 my underbar scl data underbar handler라는 함수를 자동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함수 안에 보게 되면 태그 id가 비교해서 즉 나한테 온 건지를 확인해서 그 명령이 컨트롤 명령이 뭐냐에 따라서 이러한 동작이나 이러한 동작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뭐가 바뀌었어요? 함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하나 그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어디에 들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그 라이브러리에서 바뀐 거고 그다음에 IoT 메이커라는 그 API 함수 쪽에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그 안에서 수행돼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으니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내가 KT 서버에도 로그인을 했고 거기에다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다 했을 때 그 결과 화면이에요. 지금 요 화면은 뭐냐면 내가 디바이스 아이디를 등록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아이디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주고 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 결과 등록 정보 화면이 상세 정보 화면이 요게 뜨게 되는데 그 안에 보게 되면 내가 조금 아까 정해놨던 디바이스 아이디가 여기 들어와 있을 거고 패스워드가 여기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사용자 모델 요거는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내가 로그인 아이디랑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아이디가 같이 합쳐져서 사용자 모델명이 정의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요 게이트웨이 연결 아이디.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학교망과 그 다음에 KT 서버가 있는 망 사이에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아이디를 하나 할당을 자동으로 해줘요. KT 서버 쪽에서. 그럼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아두이노 그 펌웨어 쪽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 왜 로컬 서버 쓸 때 게이트웨이 쓰는 거 썼었죠. 게이트웨이를 쓸 때 어떻게 하죠? 이 게이트웨이의 IP를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뭐냐면 이 게이트웨이에 대한 IP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서 게이트웨이는 뭐였죠? 라즈베리 파이였죠. 우리 키트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이트웨이는 우리 키트에 있는 게이트웨이가 아니고
학교망과 KT망을 연결하는 실제 그 게이트웨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이트웨이에 대한 아이디를 자동으로 KT 서버가 할당을 해주고 이걸 통해서 우리 쪽에서 접속을 한다라는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게이트웨이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로컬 서버를 사용했었던 게이트웨이하고의 그 게이트웨이가 서로 같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거라는 거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질 않아요. 아셨죠?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KT 서버 와이파이 다이렉트에 대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을 봅시다. 아두이노 하는 부분은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웹하드에 보시게 되면 라이브러리 하는 거에 이제 KT 플랫폼 G파일이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 있어요. 이걸 압축을 푸시면 그 중에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는 기존에 로컬 서버 했을 때랑 동일한 파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 파일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걸 라이브러리 어디에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X86 안에 아두이노 안에 라이브러리라는 폴더 안에 요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프로그램 아두이노 ID를 실행시켰을 때 이제 툴이라는 메뉴에서 보드하고 그 다음에 이 포트가 정상적으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보드는 무슨 보드? 레오나르도 보드 포트는 이제 장치 관리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KT 서버에 대한 건데요. 여기 먼저 요 어드레스 그 URL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기가 IoT 메이커스라고 해가지고 요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요거는 권장 사항이고요.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거를 알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 반드시 잘 선정을 하셔서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해두세요. 그래서 아이디를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회원 가입을 했으면 이제 로그인 창에서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적고 보안 문자를 적은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접속 화면으로 뜨고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을 할 때는 이제 디바이스 등록을 누르셔서 이제 디바이스 아이디를 생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